자, 이제 시작을 할게요. 숫자학입니다. 선생님 목소리 잘 들릴 거라 생각해요. 자, 인문예술 7번째고요. 우리 첫 번째 지문부터 시작합니다. 1번. 자, 조선의 통치 이념이었던 주자학의 원리는 16세기 유럽부터 사회 전반을 지배했다. 주자학에서는 인, 의, 예, 지라는 도덕 원리를 강조했는데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실천 규범의 원리로 작용했다. 그랬어.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한번 봤을 때 얘들아 이미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주자학은 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왔잖아.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강조하겠구나라는 거, 얘가 화제의 중심에 있겠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빠르게 볼게. 조선의 통치 이념이었대. 주자학이. 언제? 16세기 무렵부터 사회 전반을 지배했대. 15세기, 16세기면 중세 시기. 그치? 조선 중기까지. 중기까지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대. 주자학에서는 뭐가 중요했대? 인의 예지. 이게 도덕적 원리를 강조했었대. 이것이 뭐냐면 이는 이라고 했을 때 이런 지시어들이 뭘 가리키는 건지 잘 봐야 되겠지. 그 도덕적 원리야. 그 도덕적 원리, 인의 예지. 그걸 가리키는 거야. 자, 이것은 누구나 따라야 할 실천 규범, 실천을 해야 된다고 인의 예지를 작용했다. 그 다음 주자학에서는 계속 읽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자, 인간 포함해서 그 모든 존재들이 그 도덕적 질서, 그 원리 속에서 존재하고 있고 그 질서가 부여하는 뭐를 가지고 있어? 위치를 가지고 있어. 인간 포함 모든 존재들은 뭐를 가지고 있대? 위치가 있대. 자, 이를 통해 또 지시어 나왔잖아. 이가 뭔데? 위치. 일정한 위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도덕적 질서 속에서 각각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그 위치에 따라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역할을 다 해야 돼.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모든 존재가 위치가 있고 그 위치에 따라서 뭐를 해야 된대? 그 역할. 왜 이렇게 잘 안 되니? 자, 역할을 해야 된대. 미안해. 이게 잘 안 됐어. 선생님 역할 적은 거다. 그것이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야. 그것이 조화롭고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어. 자, 그러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 한 것이 그걸 잘 하면 그게 뭔데? 이상이라고. 그게 좋은 거다. 그런 뜻이에요. 자, 따라서 조선 유학자들은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그게 도덕적 원리 안에서 그 도덕적 왜 이러는 거야? 그 원리 안에서 그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주자하게 도덕적 원리를 내세웠다. 아, 그럼 도덕적 인간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이상 세계를 실현할 수가 있으니까. 되겠니? 그래서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뭐가 있어? 주자학이 중요해졌다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상 세계를 만들려면 우리가 각각의 도덕적 원리를 알고 그걸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주자학에서는 그랬대.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갈게요. 자, 17세기 초부터, 자, 그럼 16세기였는데 언제로 바뀌었다? 17세기로 바뀌었네. 자, 바뀌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조선 사회에 유입된 서구의 지식들이 16세기까지는 주자학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여기에서 또 다른 흐름이 나왔단 얘기야. 17세기에 서구의 지식들이 유입되었어. 자,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고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탐구에 집중하는 과학적 지식은 마음의 이치를 드러내기 위한 관념적인 탐구를 중시하는 주자학의 학문과 방식과 달랐대. 얘들아, 우리 이런 거 읽을 때 요거 잘 보라 그랬어. 뭐뭐 하는 뭐뭐. 그치? 얘를 이 주자학이라는 것을
꾸며주는, 설명해주는 그 앞에 수식해주는 걔를 잘 보라고 이야기했었어. 뭐래? 주작을 뭐라고 이야기했어? 관념적인 탐구를 중시하는 게 주작이야. 됐어? 그러면 서구의 지식들은 뭐를 중시했대? 객관적인 탐구를 집중했대. 과학적이었대. 뭐가? 서구의 지식들은. 됐어? 그래서 그 각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거야. 서구의 지식들은 객관적이었고 과학적이었다면 주자학은 관념적인 것을 중시했다라는 거야. 그걸 읽으면서 빠르게 읽으면서 봤어야 돼. 지구가 둥글다는 지식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중화주의적 세계관과 상충되더래. 중국이 주자학의 세계 중심이라 생각했던 건 뭐 중심이었어? 주자학이었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주라고 쓸게. 지구가 둥글다는 지식은 뭐야? 서구의 지식, 그 과학적 지식 아니었니? 서구, 그치? 상충, 서로 대립했다. 특히 인간 사회의 모든 문화는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그러면 저마다에 다 가치가 있어. 이거 뭐야? 서구지. 서구의 지식이었어. 중화주의적 세계관은 이거 주자학이지. 그 영향력이 약해졌대. 떨어졌어.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기호화하는 거야. 너 이거 다시 문제 보면서 빠르게 체크하라고. 알겠지? 자, 이런 지시어 이러한이 가리키는 건 뭔데? 그 앞에. 주저하기 약해지는 변화로 인해서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뭐가 생겨났어? 실학적 학문관이 대두되었대. 그러면 주자학과 상충되는 아이들이 뭐 실학 사상이 등장하게 되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단락. 실학적 학문관을 지니게 된 일부 지식인들은 자, 그리고 이거 3번 단락이지. 자, 보자. 3. 실학적 학문관을 지닌 우리 아까 전에 서구 주작이 약해지면서 실학적 경향이 생겨났대. 일부 지식인들 중에서. 자, 일부 지식인들은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달라졌어? 그게 이제 중요하겠지. 이들이 가리키는 게 누구야? 얘들. 실학적. 자, 얘들 뭔데? 자연과 인간을 뭐 했대? 분리했대. 자, 그러면 기억이 문제 나오니까 기억되어 있는 거잖아. 이 기억이 가리키는 건 누구야? 실학자들. 이야기하는 걸 거야. 자,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려고 했대. 자연은 그냥 자연 현상일 뿐인 거야. 그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우리한테 벌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겠지, 그죠? 자, 그다음 볼게요. 자, 이런 경향은 자연의 이변을, 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천재지변 같은 거. 자, 그런 제2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잘 드러난다. 자, 주자학에서는 어땠냐면 주자학은 동그라미하고 뭐 실학을 세모하면서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고 뭐 주자학은 주 이렇게 크게 쓰던지 실학은 실 이렇게 쓰던지 너네가 편한 대로 하자. 자, 주자학에서는 근데 선생님 여기다 동그라미도 칠게. 군주의 권한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 우리 천사상 배웠었잖아. 배경지식 활용하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어서 제2현상이 일어나면 그거 누구 잘못이야? 군주 잘못이거든. 그래서 그 책임 누구에게 있어? 군주에게 있다고. 자, 그래서 즉 자연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뭐 했대? 통일해서 보려고 했어. 자, 그럼 니은은 누군데? 주자학의 애들이야. 걔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 통일시켰다고.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제2현상을 인간의 도덕적 실천 영역과 관련 지으려고 했대, 관념적으로. 자, 이 익은 제2현상이 자연의 영역이므로 인간의 영역과 관련이 없다 그랬대. 그럼 이 익은 분리시켰던 사람이지. 그럼 얘는 실학자니 주자학이니? 그렇지. 얘는 누구? 실학자네. 얘는 실학자야. 그래서 실 적은 거다. 자, 주자학적 인간관이 제2현상을 통해 인간 사회를 해석하려는 것을 뭐 했대? 비판했대. 주자학 비판한 사람이야. 예를 들어 정치가 잘못되었더라도 제2현상이 없을 수도 있고 평화로운 사회에서도 제2현상 발생할 수 있단 말이야.
되겠니? 자, 그럼 이게 주장은, 이 실학자의 주장은 자연이 인간과는 뭐해? 자연은 인간과 관계 없어. 자연만이 그냥 자연만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이익은 어떻게? 자연의 법칙을 정확히 파악하자. 이게 이익이었어. 자, 화살표를 체크. 결국 자연과 인간이 연관된 것으로 인식하는 주자학의 관점이 약화되었대. 자, 또한 최한기는 우리 이 사람 유명한 뭐 수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되게 유명한 실학자거든. 자, 최한기는 자연을 인간의 의식과는 무관하다. 똑같이 이야기했잖아. 그럼 얘도 역시나 실학자. 객관적인 존재로 보았어. 사람의 힘으로 자연을 변화시킬 수 없어. 인간이 자연의 이치를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공부 좀 하란 얘기야. 그치? 이치를 좀 보라. 과학 공부 좀 하라고. 자연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자연의 이치에 근거한다는 새로운 자연관을 정립했대. 아, 자연의 이치가 있단 말이야. 그거 좀 보면 된다. 그가 누구? 최한기. 하늘과 땅은 만물을 낳거나 기르는 데 뜻을 두지 않는다고. 이거 뭐 만물 낳는 거 아니래. 만물 스스로가, 즉 자연 스스로 하늘의 힘을 빌려 생겨나고 땅의 힘을 빌려 자라날 뿐이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대. 자, 이렇게 이야기했대, 최한기는. 됐니?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단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의 실학자들은, 그럼 우리 지금 계속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실학자들. 서양의 학문관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서양, 아까 전에 서구의 문물, 객관적인 거, 과학적인 거 수용했다라고 이야기했지. 인간관과 자연관의 변화를 겪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실학적 학문관도 정립됐대. 뭐를 뭐 인간과 자연관이 변화했대. 뭐 인간과 자연은 별개야. 이 생각을 했다는 얘기야. 자, 이것은 계속 이는 이러한 뭐 이거 정립한 거. 이것은 A. 과학적 지식이 기존과는 다른 학문적 지위를 갖게 되었대. 과학적 지식이 그러면 좀 더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얘의 위상이 높아졌대. 이전에는 낮았는데 과학적 지식이 되게 중요해졌다. 이런 거 아니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했다. 과학적 지식 상향 위로 올라갔습니다. 됐나요? 마음의 공부인 심학, 마음 바라보는 거 뭐였지? 주자학이었잖아. 관념적인 거. 주자학은 마음을 통해서 자연을 바라봤는데 얘는 어떻게 했어? 별개였다고. 그 틀이 이제 끊고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변화했대. 이러한 변화, 뭐 어떻게 이제 마음을 통해서 보지 않고 그냥 자연만 따로 보는 거. 이런 변화는 조선 후기에 이거 후기잖아. 실학, 과학적 지식과 기존의 주자학적 원리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면서 그 간극을 줄이려는 실학자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기도 하였다. 자, 그다음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서구의 학문과 과학적 지식이 갖는 수준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대. 자, 후기 실학자들이 서구의 학문, 객관적인 거, 탐구하는 거, 과학적인 거, 이런 것들, 그런 걸 추구하는데 그런 게 너무 서구에는 발달되어 있는 거지. 감탄했겠지?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에 지니고 있던 주자학적 사유는 또 뭐였죠? 변화했대. 자, 이들은 서구에서 유입된 새로운 학문이 인간관과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자, 어디에? 새로운 학문, 실학. 조선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해 주자학적 사유를 바탕에 두려고 노력을 하긴 했어. 완전히 서구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지. 왜? 우리는 주자학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 도덕적인 원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기본적인 그 틀을 바탕에 두고 거기에 플러스 시키려고 노력했대. 자, 그래서 실학자들의 이러한 노력, 뭔데? 주자학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고 주자학을 바탕에 두고서 하려고 했던 그 노력은 서구의 지식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못했다는 거지. 그렇게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기는 있지만 서구의 학문과 과학적 지식을 깊이 있게 검토했다는 의의도 있어요. 라고 여기에서는 한계와 의를 이야기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1번부터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물었어요. 최한기는 우리 실학자였잖아. 그쵸? 자연을 인식할 때 도덕적 원리를 강조했고, 도덕적 원리를 강조했어? 이거는 뭐였어? 주작 이야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객관적인 입장 취할 수는 있지. 왜냐하면 얘는 실학자니까. 근데 도덕적 원리를 강조하면서 아니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는데 그럼 답은 몇 번이야? 1번. 자신 있으면 1번 하고 넘어가야 돼. 근데 나머지 2, 3, 4, 5번도 맞는지 한번 확인은 선생님하고 하는 거니까 얘기하고 넘어가자. 주자학에서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도덕적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원리. 모든 존재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이 주자학의 그 도덕적인 인의 예지, 그 도덕적 원리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어. 그 원리를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 이해를 했지. 그래서 하나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 주자학적 질서를 따랐던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도덕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데? 자신의 위치와 역할 중요하다라고 우리 1번 단락에서 둘 다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자, 4번. 주자학적 원리에 의한 학문관을 지니고 있던 지식인의 일부는 17세기 초부터 유입된 서구의 새로운 지식을 접하면서 학문관의 변화를 겪게 되고 얘들이 실학자가 되는 거잖아. 그치? 원래 얘들이 다 주자학적 원리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변하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서구의 과학적 지식에 대한 깊이 있는 조선 후기가 그럼 선생님 그쵸?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5번 단락에서 나오네. 서구의 과학적 지식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서 서구의 과학적 지식이 미치는 영향을 조선 실정에 맞게 그래서 주자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또 5번 단락에 나오고 있네. 그럼 답은 1번 확실히 체크되었습니다. 그쵸? 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확인 문제겠지. 결국은 일치하지 않는 거. 물었어. 잠깐만. 이게 아니잖아. 사전 혁파론전의 것들이 아닌데? 잠깐만 선생님 바꿀게. 자, 2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이 중간에 잠깐 실수가 있었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 물었어요. 자, 이렇게 나오고 위의 지도는 원형이라는 근대 서양의 세계 지도 형식을 빌려왔대. 그러니까 서양의 것을 가지고 오기는 했어. 원형, 지구. 그죠? 자, 17세기 이후라 그랬네. 그러면 실학적인 어떤 사상이 등장은 했겠다. 그죠? 17세기 이후 조선에서 제작된 세계 지도인 전하도이다. 지도의 형태는 서양의 것을 따르고 있지만 지도의 내용은 발음이 안 되거나 음, 뜻이 통하지 않는 나라 이름들을 뭐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중국 고전에 나오는 익숙한 땅 이름을 구성했대. 그럼 아직까지 그 이전에 그 중국 중심의 그 생각은 고치지를 못했네. 중심에 중국도 그려져 있거든. 그쵸? 물론 기존의 지도에 비해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크게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뒤에 조선에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중국만큼 부각되지 않아. 그건 뭔데? 여전히 중국이 되게 중요하다고. 중국은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주변에 배치된 나라의 이름들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다르게 적혀 있더라. 그럼 중국 중심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야. 그럼 1번부터 보자. 세계 지도를 원형으로 제작했다는 것에서 조선 후기 새롭게 유입된 서구의 지식 중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의식이 포함되었겠네. 음, 원형이라는 근대 서양의 원형이라는 근대 서양에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근대 서양에서는 원형이라고 생각한 것을 받아들였대. 근대 서양에서는 원형이라고 생각했대. 지구를.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였다. 그쵸? 서구의 지식은 지구가 둥글다. 도 가능하겠어.
자, 2번 중국의 크기가 기존의 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표현되었다. 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의식이 약화되었을까? 약화된 걸까? 그래도 그 전보다는 좀 작아졌으니 조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약화되었다. 이것도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맞다고 볼 수 있겠다. 자, 그럼 3, 4, 5번 한번 가지고 와서 볼게. 3번 조선에서 제작된 지도이지만 중국을 뭐하고 있어? 강조하고 있지. 어, 그래서 근대 서구적 세계관이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화주의적 세계관이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가능합니다. 그죠? 자, 4번. 지도에서 일부 나라들이 중국 고전에 나온 땅 이름 사용했어. 지도 형식은 근대 서양의 지도 제작 형식을 빌렸다는 것에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근대 서양의 것을 수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5번 중국의 지명은요. 원으로 강조되고 다른 국가들의 지명은 직사각형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모든 문화는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 이거는 뭐야? 중국 중심의 사고관이 아니고 주자학이 아닌 뭐 이야기할 때였지? 서구의 문화가 그렇다는 거잖아. 그쵸? 중국의 지명은 강조되었대. 그럼 이건 중국 중심의 세계관. 중국 중심. 뭔데? 기존의 세계관. 주자학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이게 봐봐. 이 주자학에 대한 이야기는 서구의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논리적인 관계가 맞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앞뒤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파악하시면서 문제 푸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함정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것도 읽어본 것 같고 이것도 읽어본 것 같거든. 그럼 이건 맞다 맞다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거지. 앞뒤 논리 관계가 맞지 않다.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답이 5번입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갑시다. 자, 3번이요. 기억과 니은 입장에서 한번 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기억과 니은 입장에서 적절하지? 역시나 아는 것을 물었어. 재상이 정광필에게 농담삼아 말하기를 하늘에 우레가 있는 것은 마치 사람의 배가 울리는 것과 같아서 스스로 울다가 스스로 그칠 것이니 사람이 무슨 상관이냐? 상관 있어 없어? 없단 얘기야. 분리해서 생각하란 얘기야. 그러면 기억과 니은 중에서 이 기억은 뭐였죠? 실학자. 분리하자. 이거였고 니은에 해당하는 게 뭐였지? 주자학. 통일된 거야, 자연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다. 자, 그 우레가 올리는 것은 나라가 어찌 하겠는가라고 했더니 자, 그럼 재상은 뭐 입장이야? 기억 입장이네. 정광필이 웃으면서 천천히 이르기를 배가 병이 나면 우는 것이지만 배를 조심스럽게 다루지 아니하여 병이 생기게 한 것은 뭐야? 사람이니 사람에게 책임이 어떻게 없겠어요? 사람이 관계 있기는 하죠. 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얘는 관계가 있어. 분리할 수 없어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야. 자, 그럼 기억. 기억의 입장에서 우레가 우는 것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인간의 영역과 관련이 없을 거야. 그쵸? 분리하자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맞니? 자, 그 다음 2번 가자. 기억의 입장에서 우레가 스스로 울다가 스스로 그치게 하는 내재적인 법칙, 즉 자연이 스스로 가진 그들의 법칙, 자연 스스로의 법칙, 그게 내재적인 법칙이란 말이지.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해를 그 자연 자체를 파악을 해라고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지. 맞네? 자, 니은의 입장에서 우레가 오는 것은 나라의 정치적 역할이나 임무와 관련돼. 그쵸? 되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국가 상황을 해석하려는 것을 비판한 적 없어. 그치. 비판 안 했다니까. 그걸 비판했던 게 누군데? 기억 사람들이잖아. 그럼 얘는 니은과 기억에 대해서 동시에 같이 설명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얘가 틀렸잖아. 그럼 답은 몇 번이야? 3번이 틀렸네. 자, 4번, 5번 맞는지 확인합시다. 자, 니은.
입장에서는 사람의 배가 병이 나서 우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받아 발생한 것이므로 병이 생기게 한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지. 니은은 사람과 관련이 있어. 니은, 그치? 정갱필이잖아. 자, 기업과 니은의 입장에서 모두 우레를 하늘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인식은 했어. 그래서 우레가 울리는 현상을 다르게 해석을 했네. 그래서 3번에는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A. 우리 아까 전에 A가 뭐였냐면 봐야 돼. 자, A. 85쪽 아래에 있었죠. 과학적 지식이 기존과는 다른 학문적 지위를 갖게 되었대. 이거 A 쓰면서 선생님이 옆에다 뭐 같이 적었었지? 그래서 과학적 지식이 중요해졌대. 기존과는 다른 학문적 지위를 갖게 됐대. 좀 더 중요해졌다는 얘기야. 그럼 그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뭔데? 맹목적으로 이런 말 나오지 않았지? 기존의 지배적인 이념으로 인해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지 못했니? 아니지. 자연관의 변화로 인간과 자연을 인식을 각각 분리시켜 인식하지 못했니? 아니, 분리시키기 시작했지.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들이 도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거 주자학 이야기잖아. 자연에 대제된 이치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자연관. 그게 과학적인 거지. 그치? 답은 그럼 몇 번이야? 5번 되겠어요. 그죠? 문제가 사실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었어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몇 분 안에? 10분 안에 우리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생각하시고, 자, 그럼 이걸 읽으면서 선생님은 오늘은 본문에서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막 이렇게 봤었는데, 이걸 메모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한번 해볼까? 너가 어떻게 해야 돼? 1번 단락에서는 핵심어는 뭐였어? 주자학이었어. 이렇게 안 써죠? 주자학이었는데, 주자학은 16세기였고, 16세기 전반 조선의 정치 체계를 다 뭐 이야기하는 거였어. 사회 전반에. 얘는 도덕적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했어. 이런 것들을 메모를 쭉 해보라고. 그러면서 네 머릿속에 남기고 너의 뭐를 넓혀야 돼? 배경, 지식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봐야 돼. 왜 그렇다 그랬어? 나중에 시간이 너무 없으면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정확한 배경 지식으로 문제 풀어버려야 된다고. 그치? 자, 그러면 일단은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7번 여기까지 하신 걸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문예술 8강에서 만납시다.